네, 다음 예제는 드모르간 법칙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정리 6.2.2의 12가지 중에 9번이고요. 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한 다음에 합집합이 교집합을 바뀐다. 요거 익숙하시죠? 요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명 시작하고 집 A와 B는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집합의 상등은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임을 보이고 또 오른쪽 집합이 왼쪽 집합의 부분 집합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양방향 증명을 할 거고요. 원선 원증을 할 겁니다. 원선 원증. 부분 집합을 보려면 왼쪽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선을 선택해서 오른쪽 집합에 포함된다는 거 보여주면 증명이 완성되는 거죠. 요 방향, 오른쪽 방향. 일단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정과 결론 이렇게 출발, 끝 이렇게 갑니다. 가운데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 임의의 원소 A 합집합 B의 여집합엔 요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 선택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X라는 게 A 합집합 B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그쵸? 이 말이 다시 한번 쓰면 자, X가 이제 A에 또는 X가 B에 이게 거짓이란 얘기죠. 그죠?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X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된다가 참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요 괄호 자체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부정된 거니까 결국 X가 A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X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요 괄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요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 이거는 논리의 부정인데 그리고 논리의 드모르간 법칙을 쓴 겁니다. 논리의 드모르간, 이 장에서 논리의 드모르간 법칙 할 때 오어는 and가 되고 명제는 부정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다 이 장에 있는 논리의 법칙을 갖다가 지금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X가 A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X가 B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바로 앞절 6장 1절에서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모으면 어떻게 되죠? X가 어떤 집합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집합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AND니까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왜요? 교집합의 정의죠.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있네요. 결국 결론이 이미 만들어졌고 따라서 원선 원증에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집합은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고 요거는 굳이 필요가 없네요. 한 번 더 썼으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 오른쪽 집합이 왼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 집합의 임의 원소 선택해서 왼쪽 집합에 들어간다 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른쪽 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 선택해서 왼쪽 집합에 들어간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요 두 여집합의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X가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X가 들어간다.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그죠? 근데 X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X는 A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X는 B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똑같이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요거는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요 말을 다시 한번 해보면 논리를 해보면 X가
x가 A에 속하거나 x가 B에 속한다는 말의 부정이잖아요. 그죠? 논리의 부정. by 논리의 부정과 논리의 드무르간에 따라서. 그쵸? 그렇게 되죠? 자, 이 말은 결국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에 속한다가 거짓이란 얘기죠. 그죠? 부정을 해야 참이니까 거짓이란 얘기죠. 자, 이 말은 집합으로 쓰면 x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가 거짓이니까 속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논리 괄호를 그대로 집합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결국 x가 A 합집합 B에 안 들어가니까 A 합집합 B에 여집합에 들어가겠죠. 그죠? 요거는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네, 요렇게 대부분 2장에서 쓴 그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합을 증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집합의 법칙이나 명제들을 증명을 하고 나면 일단 여기 있는 상당 부분 이것들을 다 증명할 텐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증명하지만 나중에 한번 증명이 되면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더 복잡한 것들을 증명할 거거든요. 요것들을 한번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 한 발 더 나아간 명제들은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또 정리 또 보죠. 네, 다음은 정리 6.2.3도 해보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의 교집합을 하면 A가 된다. 요거 벤 다이어그램 쉽게 알고 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를 하면 A잖아요. 그죠? 네,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냥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저희는 원소 논증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명을 시작할 때는 증명 위에 나온 요런 기호들이 일단 A와 B는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 결론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을 가지고 결론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 하나, 임의의 원소 하나 선택해서 그게 A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요 오른쪽 방향 증명의 완성 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A 교집합 B에 있는 임의의 원소 X라는 거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 선택했으니까 교집합에 선택했으니까 A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X는 B에도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논리의 특수화에 따라서 X는 A에 들어갑니다. 논리의 특수화. 아까 이런 거였죠. 아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 X라는 거는 A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특별하게. 논리의 특수화에 따라서. 요걸 한번 보시면 끝났네요.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가 그게 바로 A에도 들어간다.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가 A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이 말이 또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미 결론 났죠.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가 A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반대 방향, 요 방향 해보겠습니다. A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 하나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해보면 그 X라는 거는 당연히 A에 들어가고 그리고 X라는 거는 B의 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가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그쵸? 이 말이죠. 임의의 원소 X에서 뽑으면 그게 바로 B에 들어간다가
부분집합의 정의잖아요. 그죠? A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뽑으면 B에 들어간다. 그게 부분집합의 정의니까. 결국 A에 들어가는 아무거나 뽑으면 당연히 X에 들어가고 또 이 위의 가정에 의해서 B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X는 A 교집합 B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치면 그 내용이 바로 따라서 A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 방향 두 개 다 됐으니까 자,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1번과 2번에 의해서 A와 A 교집합 B는 상등이다. 네, 언제? 요 가정이 있을 때는. 네, 다음 B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6.2.3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 경우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두 개를 합집합하면 B가 된다. 이것도 뭐 당연하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와 B가 있는데 두 개를 합집합하면 B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죠. 일단 증명을 시작할 때는 나와 있는 요 기호들이 A, B는 집합이라고 하자라고 일단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경우도 가정이고 결론이니까 결론을 보여주려면 합집합과 B가 상등이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 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둘 다 보여주면 상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임의의 원소 하나 선택해서 B에 들어간다라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선택했으니까 이 합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X라는 거는 A에 들어가거나 또는 X라는 거는 B에 들어가는 거죠. 합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그죠? 자, 이걸 다시 한번 하면 X가 A에 들어간 친구는 B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가정에 이렇게 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는 당연히 B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가정 대전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번 더 그냥 써줘 보죠. 어차피 뭐 X가 B에 들어간다. 요 문장은 같이 묶을 수가 있죠. X가 B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역등 법칙에 따라서 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B합집합 B가 B라고 역등 법칙에 의해서 역등 법칙을 제가 증명을 안 했는데 그냥 썼네요. 역등 법칙. 옆에 하나 간단하게 증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2장에 정리 2.1.1에 G번이 있거든요. G번이 역등 법칙 P and P는 P와 논리적 동치이고 P5와 P는 P와 논리적 동치입니다. 네, 결국 얘가 P5와 P는 P랑 같죠. 따라서 이런 역등 법칙에 따라서 여기 사실은 논리의 역등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X라는 거는 B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오른쪽 방향 증명이 된 거고요. 자, 왼쪽 방향은 B에서 이미 원소 하나 선택해서 A 합집합 B 원소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네. 자, B에 있는 임의 원소 하나 뽑았는데 얘는 당연히 B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는 X가 A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논리의 일반화에 따라서. 네. 요거를 하나로 모으면 X는 또는이니까 A 합집합 B죠. 이 합집합의 정의죠. 합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끝났네요. B에 들어간 임의의 원소를 뽑았더니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 B에 들어간 임의의 원소를 뽑았더니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 요 말은 B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1번과 2번을 모으면 결국 상등이죠. A 합집합 B와 B는 상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정리 624와 따름 정리 625를 볼 텐데, 정리 624는 앞에서 그 전체 한계 법칙, 정리 6.2.2에 전체 한계 법칙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정리 624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 624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의미거든요. 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 앞에서 좀 전에 저희가 어떻게 됐죠? 네, 보시면 예, 여기서 네, 어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죠? 부분집합과 B 원래 큰 집합을 교집합하면 예,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랑 B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과 그 B의 큰 집합을 합집합하면 큰 집합이 된다. 요 내용 여기 정리 623과 정리 624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이제 두 가지를 정리 623, 정리 624를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한계 법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걸 먼저 증명을 해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인다라는 얘기는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이죠. 어떤 집합이든 그거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럼 요 결론을 부정해서 귀류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하다가 뭔가 오류가 뭔가 모순을 만나게 되면 결론을 부정한 게 원래 잘못이었어.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 결론은 참이야. 이게 귀류법이잖아요. 그죠? 귀류법을 시작하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네. 어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공집합이 어떤 집합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게 그죠? 예, 요거를 만족하는 A라는 집합이 있다,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자. 이러면 이제 결론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쓰면 어떤 A라는 원소 하나가 공집합에 포함되고 그리고 그 A라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A라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앞에서 B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집합 A의 원소 하나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원소가 B에는 안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의 정의죠. 그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파이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파이 안에 뭔가 원소가 하나 있어서 그 원소는 A에 안 들어가야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정의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모순이 됐거든요. 어디에 모순이냐면 어떤 원소가 공집합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의 원소라도 공집합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공집합은 비어있기 때문에 공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자, 요런 사실에 모순이 되는 거죠. 공집합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죠? 따라서 모순을 유도했으니까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이었고 결론이 참이다. 결론이
참이다 라고 증명이 된 거죠. 예, 규류법에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이든 간에 A에도 부분집합이고 뭐 B에도 부분집합이고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죠. 네, 따라서 부분집합과 원래 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이게 바로 부분집합이 된다는 게 바로 위에서 정리 623에서 했습니다. 여기 A번 그죠? 여기 A가 부분집합이잖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과 A와 그 큰 집합 B의 교집합을 하면 작은 부분집합 A가 나오죠. 네, 그런 논리로 여기서 보면 파이가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 파이와 큰 집합 A의 교집합을 하면 부분집합이 나온다라는 게 정리 623의 파이 정리 623 네, 그리고 요거는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정리 624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결과 전체 한계 법칙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괜찮으신 거죠? 다음 이제 공집합은 유일하다. 네, 이건데 이건 앞에 나온 정리 6.2.2에 있는 법칙 거기 나와 있는 법칙들과 무관한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집합이 여러 개가 아니라 공집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종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증명하는 논리적인 방법은 이제 공집합이 파이1, 파이2라고 해서 서로 다른 공집합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예, 근데 증명을 쭉 논증에 따라서 결국 서로 다른 파이1과 파이2가 있지만 결국 종착역에는 두 공집합이 같다더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공집합들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같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집합이 어차피 다 같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네, 요 논리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공집합 파이1이라는 거는 위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파이1이 공집합이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파이2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집합에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공집합이고 이거는 모든 집합 중에 하나니까 그쵸? 이게 바로 정리 624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죠? 또 입장을 바꿔서 공집합 파이2라는 거가 있는데 파이1은 모든 집합 중에 하나죠. 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두 줄이 바로 상등의 의미잖아요. 그죠? 따라서 파이1과 파이2는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집합은 유일하다. 이렇게 증명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예제 624인데 이게 전체 한계 법칙 제가 위에서 이 부분에 전체 한계 법칙을 얘기했는데 예제로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 예제 6.2.4가 전체 한계 법칙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 A와 임의의 집합이죠. 임의의 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위에서 쓴 방법으로 정리 6.2.3과 정리 6.2.4를 조합하면 그냥 바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류법으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기류법이니까 이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이 이건데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기류법이죠. 네. 그러면 요 어떤 뭔가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죠? 좌변에 있는 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좌변에 있는 요 집합에 뭔가
들어가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좌변에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A가 E에 들어가고 그리고 A가 공집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요거는 교집합의 정의 따라서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모순입니다. 왜? 얘는 모순 to 예, 모든 어떤 원소는 공집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공집합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소라도 이 공집합에 들어가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이게 좀 정확하겠네요. 예, 공집합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네, 공집합 안에는 원소가 없다. 그죠? 근데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했는데 뭔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모순이 됐으니까 결국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한 거죠. 결론이 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참이다. 참이다라고 해서 증명이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귀류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위에서 이제 정리 623과 정리 624를 조합해서 예, 전체 한계 법칙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